그러면 이제 야 그래도 그 방위백서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 저기 뭐야 일본 그 국가안보 전략이 아니니까 일본도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백서 보세요. 가치란 단어 국방백서예요. 군인들이에요. 가치란 단어 39번 나옵니다. 규범 11번 나옵니다. 원칙 45번 나옵니다. 자유 77번 나옵니다. 민주주의 8번 나옵니다. 미국 73번 나오고요. 한미동맹 무려 592번 나옵니다. 한미 내지는 한미동맹이. 절대적 중요성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방백서는. 얘들 보세요. 얘들 아까 미일, 미국 16번, 16번 밖에 안 나오잖아. 우리는 이게 592번 나와요. 물론 분량이 있지만 그럼 아무리 분량이 작아도 얘들이 한 7, 80번씩은 나와야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아까 16번, 16번 밖에. 우리 국방백서는 한미동맹이 무려 합쳐서 592번 나오고. 한 200번은 나와야죠, 쟤들도. 아무리 분량이 작아도. 100번이나 32번 밖에 안 나오는 거지. 참 이상해. 중국은 56번 나오고요, 우리는. 일본은 21번 나옵니다. 일본은 거론을 해요, 우리 국방백서가. 일본의 방위백서는 한국을 거론 안 해. 그것도 한국이 미국의 핵동맹이 됐는데도 거론 안 해. 그리고 한미일 삼각체제가 발전하고 있는데도 거론 안 해. 우리 국방백서 보면요. 뒤에 거 한번 보세요.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공통의 가치 속에서 양국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 영내의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지금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그 정치 철학적 성격 부여를 빡 해주거든. 일본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국방백서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우리 해군은 블라블라블라 국제 관함식 행사에 함정을 파견하고 블라블라블라 앞으로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역사 왜곡, 독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지만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한다.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이라는 건 결국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 대치죠. 그건 공동으로 가야 된다. 우리 국방백서는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애들이야. 진짜 특이해. 제가 보면서 야, 이 사람들 특이하구나.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 국가안보전략 얼마나 참 좋은 문서인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고 강렬한 비전을 담고 있어요. 먼저 이제 자유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 피벗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태풍의 눈 같은 거. 거기서부터 그 다이내믹의 원천, 글로벌 다이내믹의 원천 국가란 소리예요. 이게 중추라는 게. 영어로는 글로벌 피벗 스테이트예요. 예. 대한민국은 자유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와 손잡고 나가겠습니다. 서문에 나와요. 예. 서문을 2번 썼네. 예.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규범에 입각한 공정한 국제협력을 꾀한다. 12쪽에 나오는데 자유민주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강화한다는 얘기가 수없이 반복돼요. 수십 번. 일본은 딱 한 번 나와요. 그거. 일본 방위백서에서. 또 이런 거죠. 이거는 대통령 신년사를 인용을 했어요. 국가안보전략 문건이. 자유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가 지금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다. 신년사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네. 또 이제 한미 핵동맹 및 복합동맹인데 제가 이제 세뇌 탈출에서 해왔던 얘기를 고스란히 해요. 그러니까 한미 군사동맹은 아래 거 보세요. 한미 군사동맹은 핵무기를 포함하는 핵동맹으로 진화했다.
31쪽에 분명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핵동맹이란 말이 너무 공격적으로 들릴까봐 그거를 그 용어는 안 썼지만 핵무기를 포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동맹, 이게 뭐예요? 핵동맹이지. 한미 군사동맹은 핵동맹으로 진화했다. 31쪽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분명히. 그건 28쪽에도 나와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을 핵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자유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한미동맹이 겹겹 다중적 동맹이라 혹은 다층적, 다면적 동맹이다. 제가 그런 말 많이 해왔잖아요. 여기 똑같은 용어 쓰고 있어요. 5개 얼굴을 갖고 있다고요.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제가 꼽은 거랑은 다르지만 저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독침,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자유진영에 대한 무기창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문화는 저도 들어가고 문화, 그 다음에 경제가 들어가죠. 그 산업과학기술이 첨단 미래 먹거리.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꼽는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의 건설. 그 베트남이 됐건 과테말라가 됐건 인도가 됐건 방글라데시가 됐건 그런 것들, 그런 다면적인 거를 같이 해주고 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똑같은 관점의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국가안보전략이란 문건이. 네. 그 좋습니다. 아주.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네. 한미일 협력체제를 선언을 딱 해줘요. 지금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일본이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한미동맹 중심으로 일본을 끌고 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한번 직접 보세요. 일본은 북한을 역내 주요 도전 요소로 상정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백모용어로 하면 일본이 이제야 중국, 북한 무서운 줄 알고 정신 차리기 시작했다. 제대로. 돈 쓰겠단다. 그거죠. 또 우리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반도체 생산과 개발 분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가운데 놓고 우호국들,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일에 이걸 끌어들여서 경제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 정확하게 일본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가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 첫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이제 그렇게 되죠.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을 제고한다. 예. 그러니까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가치 공유 국가다, 일본이. 그런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되고 중국이 자꾸 글로벌 공급망 갖고 협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셋이 힘 모아야겠다. 33쪽에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요. 북한 도발 대응하려면 한미일 셋이 힘 모아야 된다. 33쪽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공급망 가지고 자꾸 협박하니까 경제 안보 대화를 통해 공급망 협박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갖춰야 된다. 33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왜 안아들어야 되냐. 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간 공통된 인식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전체를 한미일이 함께 이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나서야 된다. 일본 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안보 및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가깝고 중요한 이웃이다. 과거사, 현안 등으로 관계가 경색되었지만 안보가 지금처럼 엄중하기 때문에 우선 양국이 영내 안보 공조를 비롯해 당장의 공동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동 대응에다 나가보면 과거의 응어리도 풀릴 수 있다. 35쪽에 그렇게 써놨어요. 명확해 그냥. 아주 잘 쓴 문서예요 이거. 국가안보전략. 한번 공짜니까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구글 같은 데다가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딱 치면 그 외교부 같은 데서 다운로드 받는 링크 돼 있고 딱 누르면 쭉 하고 바로 내려옵니다. 서버 좋더라고, 다운로드 서버. 그 다음에 또 자주국방의 핵심 포인트도 짚어요. 국가안보전략이. 그러니까 국방 요소가 있어요. 여기 이 자주국방의 목표 전자권 갖고 오는 거 저는 반대해요. 중국이랑 싸워야 되는데 전자권 갖고 왔다가 무슨 독박 쓰려고. 저는 전자권 갖고 오는 거 중국이 민주화되기 전까지는 전자권 갖고 오지 말자야. 입장에. 그 대신에 자주국방 해야 돼. 그때 자주국방은 두 가지야. 하나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응징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소심해서 겁을 먹어가지고 우리 응징을 방해해. 가로막고 있어. 아저씨 그만 좀 막아. 잠깐 쉬고 있으라니까 빵 칠 수 있는 그 능력.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갈등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이 중국과 짬짬이 해가지고 뒷거리 하는 거. 그걸 미리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휴전이 그거잖아. 6.25 휴전이 딱 그거거든. 또 6.25 전에 우리한테 무기 공급 안 해준 게 딱 이 케이스거든. 소련 스탈린 눈치 보면서 혹시 이 38선 이남이 대한민국에 무기 공급하면 스탈린 심기 건드릴까봐 무기 공급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탱크 못 막아서 그 앞에 화염병 들고 들어가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뒷거래거든. 군사지정학적. 이게 냉혹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냥 버리는 돌로 쓰여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총알밥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막아내는 거. 그게 자주국방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요새는 우리 눈치 보잖아. 제 꼭지 돌아버리면 진짜 같이 죽겠다고 덤블 놈이다. 이래야 이제 우리가 주권과 존엄을 지킨다고요. 그러면 이 자주국방의 핵심 수단이 뭐냐? 결국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나머지는 열심히 하면 돼. 탱크 열심히 만들고 뭐 장갑차 열심히 만들고 뭐 천무 열심히 만들고 뭐 열심히 만들면 돼. 비행기 열심히 만들고. 근데 미국과 양해가 돼서 미국이 연동을 시켜주면서도 우리가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KAMD의 감시정찰 부분. 감시정찰이 딱 떨어지면 요격은 할 수가 있어. 근데 감시정찰은 미국이 워낙 자산이 좋기 때문에 그 미사일 방어. 미국과 연동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독립적이어야 돼. 연동만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미국이 야, 너 그 중국에 보복하지 말라니까. 아, 우리 해야 된다니까. 야, 너희 저기 뭐야, 미사일 방어 우리 스위치 꺼. 스위치 꺼. 말 들어야지. 미국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독립성을 갖고 있으면 아, 그 스위치 끄세요. 그럼 돌아가던 기능의 한 60%밖에 못 돌아가지만 우리 그거라도 좋아. 우리는 일단 패고 날 테니까 팬 다음에 스위치 올리든지 계속 끄든지 건 아저씨가 알아서 판단해.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감시 정찰의 독립성. 그 다음에 링크K의 연동형 독립성. 똑같아요. 그 네트워크에. 야, 그거 너 북한에 응징하지 말라니까. 아, 우리 해야겠다니까. 응징하지 말라니까. 아, 해야겠다니까. 야, 통신선 꺼. 그래도 응징할래? 그러면 우리가 링크K가 독립성이 없으면 근데 연동을 또 해야 돼요. 진짜로 붙을 땐 미국이랑 같이 생생 한 몸처럼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미국이 딱 스위치 껐을 때도 우리가 계속 네트워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내부에서는. 그래야 우리가 뭔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들 미군과 같이 움직이는 감시정찰이고 미군과 같이 움직이는 네트워크인데 여차했을 때 지방방송으로 따로 돌아가겠다는 소리 아니야. 어떻게 보면 괘씸한 일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관철시켜 가고 있다고요, 지금. 미국의 양해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국가안보전략 문건에 보면 딱 이 구절이 나와요. 이 제목이 빨간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독자적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구비한다. 독자적, 저는 감시 정찰 정보라 그러는데 영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ISR입니다.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gnize. 그러니까 정보 감시 정찰이 맞습니다. 영어로 고스란히 해석하면.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또 미국이 나서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어레인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감시정찰 정보를 받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걸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국가 안보 전략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건 미국이 못 믿어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미국과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있어서는 입장이 달라질 때가 있다. 그때 미국한테 굴복하기 싫다. 이 얘기예요, 이게. 좋습니다, 아주. 예, 저는. 또 여기에 이제 그런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북한에 대한 아주 살벌한 협박도 들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국가안보 전략에. 야, 너 뒤질래? 너 KKK 알아? 그 다음 중국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돼요. 야, 우리랑 너희가 화끈하게 압록도만 해서 마주보면 어때? 북한 급변 사태 때 너 끼어들면 같이 죽는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킬체인. 여차하면 선빵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KAMD, 철벽방패란 소리예요. 앞으로 육상 쪽, 해상 쪽 합치면 한 10겹쯤 됩니다. 육상만 5겹이니까 우리 걸로. 근데 미제까지 합치면 육상만 7겹이에요. 해상에서 한 3겹 더해주면 10겹 되는 거예요. 이런 방은 없어. 촘촘해요. 그 다음에 KMPR. 그렇게 다 되는데 한 6, 7년? 앞으로 한 7년, 8년 걸리려나? 10년? 근데 그게 뭐 10년 후에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뭐 한 2, 3년마다 한 겹씩 쌓아 올라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지. KMPR.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량 응징 보복인데 한마디로 뒤질 때까지 팬다. 뒤지고 나도 팬다. 그거예요. 예. 14글자. 뒤질 때까지 팬다. 뒤지고 나도 팬다. 이게 KKK입니다. 이게 이 그림과 이 말이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박혀 있어요. 뿐만인가? 국가안보전략에 또 있어요. 야, 북한한테 너 좋게 말할 때 말 들어라. 그게 박혀 있다니까. 뭐냐? DDD 전략인데. 디터런스. 꼼짝 못하게 제압하고 퍼스웨이전에 반대. 디스웨이전. 헛생각 단념하도록 만들고 다이얼로그. 좋은 말로 달랜다. 최대한.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DDD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딱 디터런스와 디스웨이전이 들어있는 거예요. 대화는 3분의 1밖에 안 돼. 힘의 바탕을 해서 상대방을 억제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헛생각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 마치 발작하는 정신병 환자를 압박복을 입히듯이 그 스트레이트 자켓이라 그러죠. 팔 이렇게 길어갖고 이렇게 길어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팔을 그 긴 소매를 등 뒤에서 꽉 묶어버리죠. 그럼 꼼짝 못 하잖아.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 시작해야 된다. 쟤들이랑. 그 소리예요, 이게.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점잖으셔갖고 저같이 이렇게 살벌하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전부 얘기가 지금 그 국가 안보 전략에 쓰여 있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국내에 사실 중국이 무서운 것보다도 국내 종북이 무서운 거고 걔들이 나발을 부는 언론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책 잡힐 얘기를 안 하지. 중국에 대해서 까놓고 백모처럼 그러한 진실을 얘기하면 전쟁광이라고 몰아붙이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온 국민을 전쟁 불구덩이로 몰아넣는다라고 아각거리니까 책 잡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돌려가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뭐 이제 첫 번째 그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중로 밀착 구도 때문에 동북아가 살벌해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국가안보 전략에. 근데 행간에 이렇게 돌려가는 게 있다니까. 동북 간의 협력 유인은 약화되고 경제안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간 밀착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이슈 해결을 위한 다이내믹이 약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이 주도한 북중로 밀착 구도 때문에 동북아 살벌해졌다. 그 소리지. 두 번째 똑같아요. 중국, 러시아가 북한 역성 들며 어깃장 놓고 있다. 이 소리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 거지. 점잖게 외교적으로 표현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어깃장 놓고 있다. 정치적 해결을 강조한다? 이건 우리 저 백모용어로 하면 북한 역성 들고 있다. 그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문서가 보면 중국은 돌려가기 하고 있어요.